이어서 하자. 아까 전에 서로 같은 집합했고 이번에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할 거야. 그치?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다시 부분 집합을 보면은 A라는 집합을 선생님이 1과 2와 3이다라고 예를 들어보자는 거야. 그러면 우린 생각해보자는 얘의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지. 그러면 우린 부분 집합 정의에 의해서 어떤 집합인데 그 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으면 돼? A가 갖고 있으면 그 집합을 우리는 A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도 실수 없이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보자.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 뭐 있어요? 공집합 기억하셔야 돼. 공집합.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는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거 공집합 하나 있고 이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찾아보자는 거야. 그러면 1, 2, 3을 갖고 있대 A는. 그럼 한 개인 거는 당연히 얘가 갖고 있는 걸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1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 또는 2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 또 3 하나가 들어있는 집합. 이거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거? 2개인 거.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거는 짝짓는 거지. 1과 2 짝지을 수 있고 또 뭐? 1과 3 짝지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어? 2와 3을 짝지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2개 있는 건 찾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개 있는 거 뭐가 있어? 1과 2와 3 다 들어있는 거. 4개 있는 거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A가 3개밖에 없는데 4개 있는 거 찾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건지 알겠지? 이렇게 A가 부분 집합으로 가질 수 있는 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실수하지 않고 찾는 방법은 개수가 원소 개수 하나씩 늘어나는 거 하는 거지. 근데 맨 마지막 거 봤더니 주어진 A라는 집합과 어떤 집합? 원소가 똑같죠? 같은 집합이지. A가 되잖아.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 모든 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갖는다? 부분 집합으로 갖는다. 이해됐음? 자, 똑같은데 그럼 문제에서 A의 부분 집합을 찾으래. 그럼 매번 이렇게 다 찾아야 될까? 찾으라면 찾아야겠죠. 근데 개수만 물어봐. 부분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니? 그럼 일일이 다 찾아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8개요 라고 답을 써야 될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공식이 있죠. 즉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무엇이 된다? 2의 n제곱이 된다. 여기에서 n이 의미하는 건 무엇이고 원소의 개수.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만큼 뭐를 곱해라? 2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부분. 선생님 그럼 진짜요? 얘 원소 몇 개?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 뭐가 된다? 2의 3제곱인 8. 2 곱하기 3에서 6이라고 하면 안 돼. 8. 알겠지? 이렇게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은 또 다른 거를 내겠지. 그치? 그 다른 걸로 뭐가 있다? 우리는 지금은 얘기 안 해줬지만 진부분 집합이라는 게 있어. 무엇이 있다? 진부분 집합.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부분 집합인데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 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진짜를 의미하는 거야. 진짜는 뭐야? 나와 똑같은 거지. 진짜는. 얘는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와 똑같은 걸 부분 집합으로 갖잖아. 나랑 똑같은 건 부분 집합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거야. 왜? 나니까. 똑같은 건
부분집합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무엇이다라고 한다? 진부분집합. 그러므로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면 내가 구할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라고 했죠. 그런데 나와 똑같은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어 여기에? 한 개가 있잖아. 그 한 개를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진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려면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나와 똑같은 거 한 개만 빼주면 된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여기서 안 했네. 자, 다음 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살짝 얘기를 해주면 칸이 좁으니까 얘를 살짝 지우자. 뭐가 있냐면 얘만 내면은 특별하니까 한 가지 다른 게 있는 거지. 특정 원소 m개를 포함할 때. 그럼 문제에서 뭐냐면은 1, 2, 3을 갖고 있는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찾으려면 얘 2의 n제곱을 이용해서 구하면 돼. 근데 반드시 1을 포함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은 얘와 얘가 되잖아. 그럼 이거를 찾아서 모든 부분집합을 찾아야 되냐는 거지. 아니라는 거지. 어떻게 하자는 거야? 반대대로 생각하자는 거지. 뭐냐면은 얘 공식이 나오게 된 거는 반드시 1을 포함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1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 1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2, 3으로 부분집합을 만들어 보자고. 그럼 2, 3으로 만들 수 있는 건 공집합이 있고 2 하나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3 하나가 들어있는 것도 있죠. 또 뭐가 있는 거? 2와 3이 다 들어있는 것도 있을 거죠. 즉 2와 3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얘란 말이야. 이렇게 찾은 거에다가 다 뭐를 넣자? 2를 넣어주자. 그러면 반드시 1이 들어가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똑같은 게 찾아진다는 거지.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아, 원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 원소의 개수만큼 2를 곱한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찾았죠?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찾았잖아. 그래서 원소의 개수에서 뭐를 빼주면 된다?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를 빼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반드시 포함할 때도 찾는 거지만 두 번째 특정 원소 이번에는 L개를 포함하지 않을 때 특정 원소 L개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건 뭘까? 진짜 그냥 아예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포함할 때는 없다라고 한 다음에 찾은 다음에 다 거기에다 1을 넣는 거라면 포함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진짜 그 원소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구한다? 2의 n제곱에 포함하지 않는 원소를 그냥 아예 없애버려라. 선생님 포함할 때든 포함하지 않을 때든 다 원소의 개수에서 빼네요. 똑같아. 포함한다고 해도 어디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빼는 거고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에서? 원소의 개수에서 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고민할 필요 없죠. 포함하든 안 하든 뭐에서 뺀다? 원소의 개수에서 뺀다. 그러면 공식이 두 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몇 개? 한 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지? 그게 여러분들 14페이지에 있는 뭐 특강이다라고 써 있는 건데 굳이 블라블라 쓸 필요 없이 그냥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 할 수 있겠지? 100% 시험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얘기해도 또 이제 까먹지. 안 까먹을 자신 있지?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가자. 문제에서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유제 문제, 대표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고 우리는 유제 문제로 넘어가자. 지워도 되겠지? 자, 한번 1번 풀어볼래? 선생님 칠판 지울 동안.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1번 열심히 풀고 있었지. 다 풀었어?
게시판을 너무 빨리 지웠지? 모르겠어? 풀자. 너무 시간을 조금 줬나? 동건아, 풀 수 있겠어? 시간이 너무 부족해? 괜찮아. 같이 풀면 되지. 자, 2번 봅시다. A라는 집합. 선생님 얘기했잖아. 조건제시법은 누가 좋아하는 표현?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표현. 근데 우리는 문제 풀기 위해서 뭐로 바꿔야 돼? 원소날법으로 바꿔야 돼. 조건제시법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거나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편해. 무조건 하는 거야. A라는 집합이 주어졌는데 조건제시법이니까 우리는 원소날법을 하자.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는 뭐를 만족한대요? 2n-1과 같은 값을 만족한대. 그런데 n에다는 무엇을 넣을 수 있대? 4 이하의 자연수. 자, 돌발 질문. 0은 자연수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지. 실수하면 안 돼. 4 이하의 자연수로는 1, 2, 3, 4가 있죠. 그걸 n에다 넣어. 1 넣어주자. 그럼 얼마 나오고? 1 나오고. 2 넣어주자. 얼마 나오고? 3. 3 넣어주면? 5. 고마워. 5. 4 넣어주면? 7. 고마워. 말 안 하면 졸리니까. 그치? 말을 해줘. 자, A라는 집합은 1, 3, 5, 7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옳은 거 찾으래. 1번. 1은 다음이다. 라고 돼 있어. 그럼 얘는 무슨 표시예요? 원소가 아니다. 저렇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야. 2는 뭐다? 엘레멘트. 원소라고 했잖아. 원소가 아니다라는 거지. 1은 A의 원소가 아니래. 원소로 갖고 있는데?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찾으면 되는 거지. 자, 2번 보면 4는 A의 무슨 기호? 원소 기호. 4는 A의 원소다. 4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얘도 틀린 말. 자, 3번 보면 3과 5는 A의 얘다. 이거는 무슨 기호? 부분집합 기호. 얘가 갖고 있는 원소가 A에 포함되냐라는 걸 묻는 거지. 3호. 얘가 갖고 있는 원소는 3호죠. 3호가 A라는 집합에 있어요? 3과 5 있네? 그러니까 얘가 뭐 하는 말? 맞는 말. 어떤 건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2와 3과 7은 A의 다음이다. 무슨 기호라고 했어? 부분집합 기호라고 했죠? 앞에 있는 집합이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A가 갖고 있냐는 거야. 2, 3, 7이니까 선생님 2 없어요. 얘는 2를 갖고 있는데 얘 2 있어? 없어? 없어. 부분집합은 모두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모두 갖고 있어? 2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5번. 그러면 A는 3과 5와 7과 9 얘가 포함되냐는 거야. 뭐라고 했어?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다음 집합이 다 갖고 있냐는 거야. A는 1 있죠? 여기는 1이 있어 없어? 없어. 안 갖고 있네? 그럼 부분집합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고, 유제 3번이 여러분들 시험에 실질적으로 나오는 형태야. 자, 지금 선생님이 유제 2번을 풀어주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 원소냐 부분집합이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뭐 꼼꼼하게 알아서 풀면은 뭐 이 방법으로 풀면 돼. 근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이게 수학자가 할 거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얘를 선생님 그럼 좀 편안하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선생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자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원소냐의 의미를 이용하는 거, 부분집합이냐라는 의미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하자.
원소 찾는 거, 부분집합 찾는 거 귀찮으니까 뭐 찾는 걸로 하자? 원소. 그치, 원소 찾는 걸로 하자. 그래도 가르친 보람이 있네. 그치? 원소 찾기로 가자는 거. 선생님, 얘는 원소냐 아니냐? 얘는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 부분집합이냐인데 얘를 어떻게 원소 찾기로 바꿔요? 원소 찾기로 바꾸는 거야. 자,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주어져 있어. A라는 집합은 이거와 얘와 얘와 얘가 있는데, 자, 선생님 맨 처음에 집합 기호할 때 중괄호가 집합의 기호냐 아니면 그림이냐 분류하라고 했지. 제일 밖에 있는 게 뭐야? 집합의 중괄호야. 그럼 나머지는 다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실제적으로 A의 원소는 뭐가 있는 거야? 요런 기호, 공집합 기호. 그 다음에 또 뭐? 다음과 같은 기호, 그림. 또 다음에 얘. 또 다음에 얘가 있는 거죠. 즉 원소가 총 몇 개야? 얘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다? 4개다. 얘 하나가 원소 하나, 원소 하나, 원소 하나, 원소 하나라는 얘기지. 원소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이 문제는 다 푼 거지. 어떻게 하냐고? 자, 기억 보자. 얘는 A의 원소다. 원소 기호죠. 그럼 위에 똑같은 그림이 있냐라는 거. 얘와 똑같은 그림이 있어 없어?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맞는 말이야. 아, 선생님 그 정도는 저도 찾아요. 맞아. 찾으면 돼. 근데 니은을 보자. 니은을 봐주니까 다음과 같은 게 맞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얘는 무슨 기호야? 부분집합 기호잖아. 근데 선생님 뭐 찾는 문제로 바꾸자고 했어? 원소 찾는 문제. 원소 찾는 문제라는 건 얘 기호를 원소 기호로 바꾸자는 거야. 근데 원소는 집합이 아니야? 아니잖아. 부분집합은 집합이고 얘는 원소잖아. 집합이 아니지. 집합이 아니니까 뭐를 없애? 집합기호 없애. 우리 나눗셈은 곱셈으로 바꿀 때 뭐 했어? 역수치했지. 그런 과정을 한번 하자는 거야. 부분집합 찾는 문제를 원소 찾는 문제로 바꾸는 대신 뭐를 하나 없애자? 제일 바깥에 있는 중괄호를 없애. 그러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그럼 이런 그림이 위에 있냐라는 거야. 여기 있네. 그러니까 얘도 뭐 하는 말? 맞는 말이 된다. 이렇게 일일이 부분집합을 안 찾고. 그럼 또 하나 해보자. 디귿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있어. 얘가 A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럼 선생님 뭐 찾는 문제로 바꾸자고 했어? 원소 찾는. 얘 기호를 원소 기호로 바꿔. 부분집합인데 원소니까는 집합이 아니죠. 뭐를 없애라? 집합기호 하나 없애라. 없애니까 뭐만 남는다? 1과 2가 남는다. 얘와 똑같은 그림이 있냐라는 거야. 있어? 얘는 집합기호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 집합기호들이 있잖아. 똑같은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얘는 틀린 거지. 선생님 얘하고 얘 같은 거 아니? 얘는 집합기호가 있잖아. 중괄호가 있는 거고 중괄호 없는 거고. 일단은 두 개는 같은 거 틀린 거? 틀린 거.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거. 그 다음에 리을도 보자. 리을을 보면은 다음과 같이 있어요. 빨리 쓰려니까 선생님도 중괄호가 이상해지네. A가 돼. 그럼 얘도 뭐 찾는 문제? 부분집합 찾는 문제지. 그러지 말고 뭐로 바꿔라? 원소 찾는 문제로 바꿔라. 바꾸는 대신 뭐? 제일 밖에 있는 중괄호 없애자는 거지. 그러면 뭐만 남는 거? 다음과 같은 그림만 남어. 그럼 얘랑 똑같은 게 원소에 있냐라는 거지. 1, 2. 얘 있잖아. 중괄호도 있고 중괄호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 맞는 말. 이러면은 조금은 덜 실수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지. 근데 쓰다 보면은 편해 이게 더. 그냥 일률적으로 원소 찾는 문제로 바꾸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분집합 안 찾아도 되고. 그러니까는 뭐 꼭 이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조금 쉽게 풀 수가 있겠지. 자, 또 넘어가자. 다음을 받으시면 지워도 되겠죠? 네. 자, 5번 보자. 4번은 충분히 너희들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는 5번으로 넘어가자. 자, 5번 문제 보면은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얘 기호 의미 뭐라고 했어? 부분집합. 부분집합은 무엇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A 앞에 있는 게 갖고 있는 걸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을 때? B가 갖고 있을 때. 그때를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치?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B가 갖고 있어야지만 부분집합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A, B가 다 뭐로 돼 있어? 조건대시법으로 돼 있지? 문제 풀려면 선생님 뭐로 바꾸라고 했어? 원소나 그래. 근데 문제가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데 얘는 A라는 집합인데 X라는 원소를 갖는데 근데 그 X가 뭐래? 2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그냥 수래. 자연수래? 정수래? 그런 얘기 없잖아.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슨 수라는 얘기야? 실수라는 얘기야. 근데 2와 5 사이에는 실수가 몇 개 있어? 무수히 많이 있잖아. 그치? 근데 아이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냥 정수라고 생각을 해. 문제 아무 얘기가 없으면 무슨 범위다? 실수범위야. 꼭 아이들한테 얘 풀으라면 선생님 3과 4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정수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집합에서 정수라는 얘기가 없고 부등식이 나오면 어디에다 나타내라? 수직선에다 나타내라. 너희들 마음대로 문제를 풀면 안 돼.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대로 풀어야 돼. 그러면 A라는 집합을 수직선에다 나타낼 건데 수직선에서 뭐? 2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대요? 5보다는 작대. 얘가 A라는 집합이에요. 여기에 있는 모든 수들이 다 A에 있는 원소들이래요. 몇 개인지 나도 몰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봤더니 B라는 집합은 얘야. 얘인데 A라는 집합이 이 B라는 집합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A가 갖고 있는 모든 숫자를 누가 갖고 있어야 돼? B가 갖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A가 큰 걸까? B가 큰 걸까? B가 더 크겠지. B라는 울타리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A가 들어가 있어야 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 큰 집합 B라는 집합 안에 실질적으로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A가 이렇게 퐁당하고 들어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수직선상에서는 얘가 A라면 B라는 집합은 어떻게 돼야 된다? 얘도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더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 A가 B에 포함되려면 수직선은 다음과 같이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B라는 값을 봤더니 뭐보다는 스몰 a보다는 크고 4a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러므로 a는 2보다는 작다. 맞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얘에다가 등호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돼. 그거를 이제 분간을 해야 돼. 자, 등호를 넣냐 안 넣느냐는 그냥 생각을 하면 돼. B라는 집합 A가 여기다 다시 써주면 B라는 집합은 A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4A 플러스 1보다는 X가 2범위잖아. 그러면 A가 2라고 생각을 해봐. A가 2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냐는 거야. A라는 집합은 2보다 크다죠. B라는 집합도 2보다는 크다죠. 그럼 다음 A가 갖고 있는 걸 B가 갖고 있다. 맞는 말 틀린 말? 잘 봐. 힘들면 A라는 집합은 2를 가져간 거죠.
A라는 집합에서는 2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A는 2보다 크다. 스몰 a 말고 대문자 A, 라지 A라고 할게. 라지 A라는 집합에는 2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그치? 근데 우리는 스몰 a를 2라고 놨다면 B라는 집합에는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2보다 크다고 하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맞는 말 틀린 말? 얘도 2를 안 가져. 나도 2를 안 가져. 그럼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2가 돼도 된다는 거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하니까. 안 갔는데 A도 안 갔는데 그럼 나도 안 가져도 되잖아. 가져도 되지만 안 가져도 상관은 없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얘는 5보다 커야 돼. 뭐가? 4a 플러스 1. 여기에도 등호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를 따지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지. 얘가 4a 플러스 1이 5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x는 5보다 작아야 되죠. 라지 a라는 집합은 5보다 작아. 5 가져 안 가져? 안 가져. 근데 B라는 집합도 4a 플러스 1을 5라고 했더니 x는 5보다 작다가 돼. 5를 가져 안 가져? 얘 5 가져 안 가져? 안 갔잖아. 얘도 안 갔고 나도 안 갔는데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 그래도 우리는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얘가 A는 뭐보다는 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넘어가면 4가 4a가 돼서 a는 뭐보다 1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a는 1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이 등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거를 분간 못해서 많이 틀리는 스타일. 알겠지? 이거는 많이 반복해서 풀어볼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유지 이건 풀까? 말까? 풀어주는 게 좋겠지? 그럼 너희들이 풀 게 없잖아. 치사하잖아. 나만 미치도록 풀고 너희들은 안 풀고. 뒤에 숙제가 있으니까. 자, 6번도 같이 보자. 지워도 될까? 안 써도 되겠어? 난 열심히 쓰고 있는데. 물론 본인이 이거 안 써도 나는 집에서 충분히 풀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면 안 써도 되지만 착각일 수가 있지. 그치? 대신 직접 한번 풀어봐 주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 다음을 볼까나? 지워도 되겠어? 속다. 자, 6번 문제 보자. 6번 문제 봐주시면은 두 집합이 있는데 아까 전에 했던 거 잠깐 보자.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 A가 B에 포함되고 A가 갖고 있는 모든 걸 B가 갖고 있어. 그러면서 B가 갖고 있는 모든 걸 A도 갖고 있대. 그럼 둘이 갖고 있는 게 어떻다? 같다. 얘는 A와 B가 어떻다는 얘기? 같다는 얘기. 선생님 얘기했잖아. 돌려 표현한다고.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건 무엇이다라고 했어? 원소가 같다. 그치. 두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가 어떻다? 같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봤더니 마이너스 4와 A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을 갖고 있고 B라는 집합을 봤더니 2와 A의 제곱 마이너스 5A를 갖고 있대. 그럼 봤더니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근데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 있어 없어? 없어. 2는 있는데 마이너스 4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A제곱 마이너스 5A가 뭐 돼야 될까? A제곱 마이너스 5A가 뭐 돼야 된다? 마이너스 4 되면 되겠지.
자,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넘겨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 되고 인수분해해주면 a-4에 a-1이 0 되니까 a의 값은 4거나 또는 a의 값은 1. 와 하고서 얘 답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확인해야지. 첫 번째 a가 1일 때 그러면 라지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와 1 넣어주면 뭐 되니? 1 빼기 2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7. 고마워.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은 a에다 1 넣으면 2하고 얼마? 마이너스 4. a, b 같아요? a에는 마이너스 7이 있잖아. 근데 b에는 마이너스 7이 있어 없어? 없어. 이 경우는 안 된다. 두 번째 a가 얼마일 때? 4일 때. 그러면 라지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4와 얼마야? 2가 되겠죠? b라는 집합이 뭐가 되고 2와 마이너스 4가 되고 그러니까 두 집합 어떻다? 같은 집합이다. 그러니까 a는 뭐 만든다? 4 만든다. 하나 갖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지. 분명히 여러분들 시험에 이 문제가 나왔으면 보기에 얘도 있어. 그럼 보기에 있다고 낼름 답 쓰면 틀리는 거지. 꼭 조심을 해야 돼. 알겠지?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 알면서도 틀리는 게 제일 억울한 거니까 조심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덜렁대다가 틀리는 수밖에 없어. 조심을 해줘야 돼. 그 다음을 보자. 지워도 될까요? 자, 다음 문제 7번과 8번이 있는데 많이 나오는 거니까 하자. 자, 7번 보면 집합 A는 X가 X는 10 이하의 짝수의 자연수래. 제 조건제시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뭐로 표현해야 돼? 원소말법. 귀찮더라도 해.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풀면은 실수한단 말이야. 평상시에는 해도 돼. 근데 학교 시험 볼 때만은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야 돼. 괜히 덤벙댔다가 틀리면 진짜 인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주면 짝수니까는 2와 4와 6과 8과 10. 왜? 10 이하니까. 10도 포함이죠. 이건데 자, X는 A의 부분집합이래. X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즉 X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는 A에 뭐가 돼야 돼? 포함돼야 돼. 그럼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은 뭘까? A에 포함되는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거. A와 똑같은 집합이지. 원소가 10인 거고 숫자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소로 읽는 거죠. 가장 큰 집합은 A와 똑같은 집합. 그치? 그거이고 X는 A가 아니래. 부분 집합이면서 X는 A와 똑같지가 않대. 무슨 말입니까? 부분 집합인데 똑같으면 안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그렇지. 그냥 던져. 모르니까 배우러 왔잖아. 뭐 소심하게 하지 말고 남자답게 틀릴 때 틀리더라도 그치? 틀리면 선생님 집어주면 되잖아. 그럼 고치면 되는 거고. 부분집합인데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엇을 돌려 표현한 거야? 진부분집합을 진부분집합을 또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받아내면 진부분집합이네. 그 중에서 2와 3은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우리 기억해내야지. 부분집합으로 갖는 집합이 있어. 여기 하나.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주세요. 집합의 개수. 앞으로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문제 풀다 보면 집합의 개수 구해라. 뭐 하다가 집합의 개수. 뒤에 단원에서 함수를 배우는데도 집합의 개수 구하라.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풀이법 하나를 연결시켜야 돼. 집합의 개수는 뭐 찾는 문제다? 부분집합의 공식 이용하라는 문제라고.
뒤에서는 어느 단원에서든 개수 구하라.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건 그냥 우리 생각하면 돼. 부분집합 공식. 부분집합 공식 뭐야? 2의 n제곱 이용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만 알면 돼? 원소의 개수만 알면 돼. 원소의 개수만 알면 답은 구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원소가 몇 개냐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문제를 풀 때 진부분 집합에서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라는 문제야. 정리하는 거지. 2에 부분 집합이잖아. 부분 집합은 위에다 뭐 쓰면 돼? 원소의 개수 쓰면 되죠. 원소의 개수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근데 반드시 뭐 포함하래? 2, 4는 포함해야 된대. 근데 반드시 포함하는 원소의 개수 몇 개? 2개. 그거 어떻게 해라? 원소의 개수에서 빼줘라.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얘는 또 뭐까지 하래? 진이래. 뭐? 나와 똑같은 건 뭐 해줘라? 빼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를 계산하면 2의 3제곱 빼기 1이니까 얼마? 7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얘를 한 단계 더 꼬는 문제도 있다. 똑같은 문제인데 2와 4를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될까? 만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바꾸면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의 개수예요. 선생님 어차피 원소의 개수는 5개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포함하던 포함하지 않던 빼라고 했잖아요. 근데 진부분 집합이니까 빼기 1을 하면 되잖아요. 그치? 이러면 내가 냈을까? 지금 예문을 들까? 아니라는 거지. 선생님 얘기했잖아. 진부분 집합이라는 건 나와 뭐 해야 돼? 똑같아야 돼. 근데 얘는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2와 4가 없는 거야. 그럼 A와 똑같은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빼기 2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진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빼기 2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치지. 3년 전에 나왔던 문제 어디에서? 유신고에서. 그 애들은 다 빼기 1했어. 그래서 틀리는 거지. 왜? 2와 4를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절대 내가 될 수가 없어. 2와 4 뺐으니까 A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진부분 집합에 만족하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빼기 1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애들은 다 진부분 집합 때문에 빼기 1을 한 거지. 어디에서 낚였는지 알겠지? 무조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서 빼기 1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낚을 수도 있다는 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어설프게 내가 이거 많이 풀어왔던 문제야 라고 하고서 끝까지 읽지 않고 어설프게 읽고 풀었다가는 틀린다는 거야.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낚는 거고. 풀 때는 나 이거 풀었어. 답 나왔어. 보기에 있어. 답 썼어. 근데 막상 채점하면 틀리는 거. 이런 거.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봐. 시험 볼 때는 돌다리도 두들겨야 돼. 알겠지? 이렇게 했는데 또 2학기 때 이거 풀 때 또 까먹지. 틀리기만 해봐. 확인할 거야. 틀려오기만 해봐. 자, 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니까 그냥 일반적인 문제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그 다음을 보자. 자, 8번 문제 보면 A, B가 있는데 얘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형태긴 해. 근데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춤할 때가 됐지. 왜?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있어. 그럼 틀리는 애들이 있을까 없을까?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틀리겠지만 시험 볼 때쯤이면 다 푼단 말이야. 그래서 안 나와. 근데 이게 이제 문제도 돌고 돈다고 하지. 작년에 안 나오고 재작년에 안 나왔어. 그럼 올해는 나올 수가 있겠지. 그치? 많이 나오던 거는 순간적으로 빼기도 해. 근데 많이 나왔다가 순간 안 내다가 또 다시 내기도 해. 그걸 뭐라고? 복고라고 하잖아.
옛날에 유행했던 게 다시 유행하는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학교 시험지도. 그러니까는 이 유형은 필 줄 알아야 돼. 자, 맞더니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은 X에 포함돼야 되고 X는 B에 포함돼야 된다. 그러면 문제 봤더니 조건제시법이네? 그럼 우리 뭐로 바꿔야 돼? 원소나열법. A라는 집합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면 2차 방정식이네. 얘 인수분해는 바로 할 수 있죠. x-6에 x-1이 0 되니까 무엇이 된다? 1과 6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봐주면 12의 양의 양 쓰니까 뭐가 돼요? 1과 2와 3과 4와 6과 12 다 구할 수 있죠. 이거는. 자, 얘가 됐을 때 이제 의미를 보는 거야. A를 포함해야 되고 X는 어디에는 포함돼야 돼? B에는 포함돼야 돼. 자, 그런데 이 문제 봤더니 맨 마지막에 뭐 구하래?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뭐 이용하는 문제라고 했어? 부분집합 공식 이용하는 문제라고 했다. 그럼 우리는 이것만 떠올렸으면 얘는 어떤 거다? 2의 n제곱을 이용하는 거다. 매칭을 시켜야 되겠지. 그럼 뭐만 찾으면 돼? 여기에 들어갈 숫자만 찾으면 그 문제는 끝이라는 거야. 그럼 이 숫자를 보자. 의미 보자. x라는 집합 찾으래요. 근데 x는 뭐에 포함돼야 된대? b에. x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는 누구에? b에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집합은 무슨 집합일까? b랑 똑같은 집합.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포함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그거와 똑같은 집합이야.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원소가 몇 개라는 얘기야? 2, 4, 6개라는 얘기지. 선생님 그럼 2의 6제곱일까요? 아니지. 또 뭐도 있어? A가 갖고 있는 건 무조건 누가 갖고 있어야 된대? X가 갖고 있어야 된대. X에는 A가 갖고 있는 모든 원소를 갖고 있어야 되지. 근데 A 원소 몇 개 갖고 있어? 1과 6 2개는 갖고 있잖아. 그럼 반드시 X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1과 6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지. 1과 6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포함이래. 그럼 뭐 한다? 원소의 개수에서 빼준다. 그러니까 얘는 뭐와 같은 거야? 2의 4제곱인 16과 같은 거야. 지금이야 의미 파악 때문에 일일이 이루고 하지만 우리 나중에는 뭐해? B가 갖는 원소의 개수에서 A가 갖는 원소의 개수 빼면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어떤 건지 알겠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풀어보니까 쉽게 풀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나중에는 이 문제 같은 거는 쉽게 다들 풀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챕터 1이 끝났죠. 집합 파트가 끝났고 뒤에 중간 연습 문제가 있는데 당연히 연습 문제 풀어와야 되겠지. 과제야. 문제는 스텝 2. 풀 수 있겠어? 도전은 해봐야지. 무조건 하기도 전부터 도리도리가 어딨어. 해서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왜? 배우러 왔으니까. 근데 해보지도 않고 모른다라고 안 해오면은 안 되지. 그치? 풀어와서 모르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근데 풀기 전에 힘든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힘들 것 같은 거 몇 문제만 미리 풀어줄게. 뭐 풀어줄까? 보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스텝 2지. 스텝 1은 보지도 않아. 그치? 스텝 2에 교육청 기출문제만 풀어줄게. 알겠지? 그 문제가 어려우니까. 자, 19번 먼저 보자. 나머지는 풀고 와서 못 푸는 거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뭐 해준다? 풀이를 해줄게. 지워도 되겠죠, 여기? 갑자기 글자가 확 커졌지. 그만큼 쓸 공간은 없어. 보자. 이놈의 마스크 때문에 숨쉬기 곤란해 죽겠어. 불쌍하지. 앉아있는 너희들이 더 불쌍하지. 자, 19번 문제 보자. 블라블라블랄라 블랄랄랄라.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면은
뭔 내용인지 알겠니? 그럼 국어 잘하는 거고.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 읽어봤잖아. 뭐 써있는 건 알파벳하고 숫자밖에 없어, 한글하고. 나를 보지 말고 문제를 읽으라고. 왜 내 눈치를 봐. 이해됐어? 뭐를 물어보는지? 모의고사용 문제가 이런 식이야. 문제를 읽었는데 딱 읽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직관적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생각을 해서 얘가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돼. 보통은 우리가 문제를 읽으면 어떤 풀이를 써야 되는지 떠오르잖아. 근데 이거는 막상 읽어보니까 뭘 물어보는지조차도 모르는 거. 이런 게 이제 모의고사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이제 접근을 해봐야 돼. 의미를 그냥 다 국어잖아. 더군다나 말이 되게 길지. 수학은 말이 길면 길수록 쉬운 문제야.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이용만 하면 되는 거지. 말이 길다라는 거. 여러분들 영어 지문 해석할 때도 그런 게 있잖아. 영어 지문이 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단어의 뜻이 주어져 있는 게 있어. 그치? 되게 웃기지 않니? 뜻은 내가 알고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어 뜻을 가르쳐줘. 그 이유는 뭘까? 그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 단어니까. 이거는 그 수준, 그거 학년에 맞지 않는 단어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야. 얘도 약간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하면 돼. 너희들이 이 한글을 읽고 집합 S의 원수 중에 가장 큰 원소를 MS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라는데 얘만 읽고선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국어라는 건 되게 오해 소지가 많은 단어들이 많으니까. 푸르스름하다. 무슨 색깔일까? 모르잖아. 근데 대충은 알지. 아, 파란색이 뭐 어쩌고 되겠지라고. 그치? 근데 확실하게 뭐다라고 모르잖아. 그래서 부수적인 설명을 해놓는 거야. 그럼 그거를 보고서 우리 이해하면 되는 거야. 아! S라는 집합이 4만 갖고 있는 집합이래. 그럼 얘 원소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우리는 쓰자라는 거야. 원소가 어떤 게 있든 간에 그냥 그 집합의 가장 큰 원소만 대빵만 끄집어내라는 거야. 봤더니 아! S라는 집합이 1, 2라고 있을 때 1, 2 중에 누가 커? 2가 큰 거잖아. 그럼 그거를 그냥 2라고 쓰자는 거야. 그 집합에 갖고 있는 원소 중에서 뭐만 꺼내자? 가장 큰 원소를 대장이라고 만들자. 그런 표현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하는 거지. 아, A라는 집합이 1과 2와 3과 4와 5인데 이 중에서 우리는 가장 큰 대빵을 뽑아낼 거야. 그런데 그 대빵이 뭐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 X라는 건 뭐라고 했다? 얘 부분집합.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대빵을 꺼낼 거야. 그게 뭐보다는 커야 된대? 3. 그치? 그럼 우리 생각하는 거야. 대빵은 3이 될 수도 있죠. 4가 될 수도 있죠. 뭐도 될 수도 있어? 5도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미 됐지? 그럼 대빵이 3이 된다라고 해보자. 그럼 이것이 들어있는 대빵이 3 되려면 4와 5는 들어있어야 돼? 안 들어있어야 돼? 만약에 4가 들어있으면 4가 더 큰 수니까 걔가 대빵 되는 거잖아. 그치? 3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 4와 5는 들어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4와 5가 들어있으면 걔네들이 대빵이 되니까. 얘는 포함하지 않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3이 대빵이 되려면 가장 큰 수가 되려면 뭐는 없어야 된다? 4, 5는 없어야 된다. 부분집합 찾는 거잖아. 공식 이용하는 거지. 2에 전체 원소 5개인데 포함해야 되는 원소 몇 개? 반드시 3은 들어있어야 되지. 그래서 3이 대빵이 될 거야. 포함해야 되는 원소 1개. 4와 5가 들어있으면 얘가 대빵이 안 되잖아. 그럼 4와 5는 안 들어있어야 되지. 안 들어있어도 뭐 하라고 했어? 빼라고 했잖아. 그럼 안 들어있어야 되는 원소 2개. 그러니까 3이 대빵이 되는 건 총 뭐가 된다? 2의 2제곱 돼서 4가지가 있다. 뭐 1, 3, 2, 3, 1, 2, 3, 3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찾는다.
그러면 4가 제일 큰 수가 돼야 돼. 그럼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 5가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에 전체 5개인데 반드시 포함되는 원소 몇 개? 1개. 빼줘야지. 포함하지 않는 원소도 몇 개? 1개. 그것도 빼줘야지. 그러니까 얘는 몇 개? 2의 세제곱 돼서 이런 경우는 8가지가 있다. 자, 5가 대빵이 돼야 돼. 포함되지 않는 거? 뭐 다 들어가도 누가 제일 커? 5가 제일 크잖아. 그건 없어. 그러므로 얘는 2의 5개 중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몇 개? 1개밖에 없네. 빼기 1. 즉 2의 4제곱 돼서 얼마? 16. 이거를 다 뭐해라? 더해라. 그래서 총 몇 개다? 28개가 있다. 그냥 뭐야? 부분집합 원소 개수 구하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문제지. 근데 이렇게 돌려 표현이 없다는 거지. 솔직히 생각해내기가 어려운 거지 생각만 하면 포함해야 될 원소와 포함되지 않을 원소로만 분류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고 줘도 될까? 21번 하나 더 풀자. 21번 문제 보면 얘도 말은 되게 많지만 실제적으로 비슷한 유형이야. 자, 문제 보자. 집합 S가 1, 2, 3, 4, 5래요. S라는 집합은 1과 2와 3과 4와 5가 들어있고 얘 마찬가지로 뭐 중에서? 부분집합 중에서 얘 특별하게 얘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지는 거야. 반드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래? 2개 이상이래. 저 말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거고 모든 집합에 대해 각 집합에 마찬가지로 뭐다? 이번에는 가장 작은 원소래. 아까 전에 무슨 원소 꺼냈어? 큰 원소 꺼냈죠. 가장 작은 원소 꺼내는 거래. 그럼 우리 똑같이 생각하면 돼. 큰 원소 꺼내듯이 작은 원소 꺼내. 그러면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와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 분류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런 문제는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더하래요. 가장 작은 원소가 1이려면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 있을까 없을까? 1보다 더 작은 숫자 있어 없어? 없어. 포함되지 말아야 될 거 없는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가장 작은 원소를 모두 뭐 하래? 개수 구하는 게 아니라 더하래. 그러면 1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냐라는 거야. 가장 작은 원소가 1인 부분집합이 몇 개가 있냐라는 걸 찾는 거지. 개수니까 우리는 당연히 뭐 이용해야 돼? 2에 전체 원소 몇 개? 5개.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원소 몇 개? 1개지. 포함되는 원소 빼. 얘야. 그럼 이게 그냥 일반적인 문제인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얘는 뭐가 들어가 있어? 반드시 몇 개 이상이어야 된대? 원소가 2개 이상이어야 된대. 얘는 반드시 1을 포함되니까 최소한 몇 개는 들어있어? 1개는 들어있죠. 여기에 또 다른 1개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반드시 포함하는 거 찾으라 할 땐 얘가 없다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러면 1개가 없다라고 하면은 2개 이상이려면 뭐만 아니면 돼? 공집합만 아니면 돼. 공집합의 개수 몇 개? 모든 집합에서 부분집합을 찾을 때 공집합의 개수 몇 개씩 존재해? 1개씩 존재하잖아. 그거를 빼줘야 되는 거지. 왜? 2개 이상이어야 돼. 뭐 간단한 예를 들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선생님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해. 얘가 제일 작은 숫자여야 돼. 그럼 얘를 반드시 포함해야 되니까 우리는 공집합이 있고 아까 전에 했지만 2 하나, 그 다음에 3 하나, 그 다음에 2, 3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우린 여기에다 다 뭐 넣으면 된다고 했어? 1 넣으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반드시 포함되는 거지.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된대? 2개. 그러고 봤더니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그러고 봤더니 얘는 1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야? 공집합이지. 그러니까 공집합의 개수 하나를 빼줘야 된다는 거지. 왜? 반드시 포함된다고 해서 2를 하나 넣어봤자 공집합은 원소가 1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얘가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1 곱하기 2의 4제곱 16 빼기 1이니까 얼마? 15라고 할 수 있겠지? 이런 것들이 합이. 그럼 꼭 최소값이 1이어야 돼? 아니잖아. 2가 될 수도 있잖아. 그치? 2가 가장 작은 숫자이려면 뭐가 들어있으면 안 돼? 2가 가장 작으려면 1이 들어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 가장 작은 값이래. 그런데 그거의 개수는 2의 5제곱에서 포함되는 거 하나 빼고 포함 안 되는 것도 하나 빼. 거기에다 또 뭐? 공집합도 빼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2의 3제곱이니까 8 빼기 1, 27에 14가 되겠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똑같이 3이 되려면 1과 2는 들어있으면 안 되지. 그러므로 3 곱하기 2의 5제곱에 빼기 1 빼기 2 더하기 빼기 1 해주면 얘는 3 곱하기 2의 2제곱이니까 4 빼기 1 얼마다? 9다. 자, 4가 가장 작은 거려면 뭐가 1과 2와 3은 포함되면 안 돼. 그러므로 얘는 4 곱하기 2에 5에서 포함되는 거 하나, 포함 안 되는 거 3개. 공집합 빼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얘는 4 곱하기 2 빼기 1이니까 4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5일 때 보자. 5일 때는 뭐가 포함되면 안 돼? 1, 2, 3, 4가 포함되면 안 되죠. 그런 거 뭐밖에 없어? 5 하나밖에 없어. 근데 원소가 몇 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2개. 어차피 얘도 똑같이 한다면 5 곱하기 2의 5제곱에 빼기 1 빼기 4 빼기 1이야. 근데 어차피 얘가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뭐밖에 안 나와? 0밖에 안 나와.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한 값 얼마니? 18, 33, 42? 42라는 답이 나와. 쉽지는 않지. 이게 이제 모의고사 4점짜리에서도 어려운 사례다. 해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면 된다. 어떤 건지 알겠어?